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교 위원장께서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근본 제1차 회의와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7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소관 부분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 설명 후 예산에 대해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2022년 제5회 세출 예산은 기존액 3억 646만 원보다 4억 5,912만 5천 원 증액된 7억 6,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범죄 예방 방범시설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20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 계상은 설명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쪽과 6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액 국비 사업인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에 국비 2억과 12억 총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다 됐나요?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2억 9,74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4,825만 7천 원보다 17억 4,918만 2천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484억 1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280만 3천 원보다 17억 4,91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8억 9,54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료 등을 감액하여 총 1,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임차급여를 증액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을 감액하여 총 19억 2,74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사 간담회 실비 등을 감액하여 총 1,50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12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보증인 수당 및 주소 정보 안내시설 확충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7,53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 수당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149만 5천 원을 편성,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호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앞자리는 안 오시고, 예, 뒤로, 예, 예, 지금 그 다기능 스마트 미러 관련된 그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네, 스마트 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요. 저희 흥선 행복마을 흥선역 건너편의 도시재생 지역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발주는 됐고요. 이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 그러니까 경로당의 방역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과장님, 네. 거기 다
다른 내용 말고요. 다기능 스마트 미러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좀 시간 관계상 뭐 다른 네네. 설명은 됐고요. 예. 거기가 이제 구도심이라 다기능 스마트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가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쓰레기 투기 지역이나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버린다 그러면 그 버리는 본인의 모습이 스마트 미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버리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서 좀 이렇게 계도하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는 평상시에는 그 지역의 안내사항이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할 홍보 내용들이 이제 표출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미러인데 이제 약간 다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거기에 그럼 홍보 영상이 홍보에 대한 문구라든가 네, 그다음,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이게 총 몇 개 정도가 지금 구축이 되는 건가요? 흥선마을에? 거기에 4개소. 총 4개소에 네네. 지금 위치가 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단순히 그 스마트 미러라고 해서 구축은 해놨지만 이후에 이제 관리가 또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버려지는 채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 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설치가 되기 전이라서요. 이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치가 되면 그 후에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억 3천 정도 드는 이제 소요 예산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설치는 해놨지만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본인이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포함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은 갑니다. 사실 뭐 거울을 비춰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어차피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용도로 뭐 그 지역 내 어떤 그 행사라든가 어떤 그 필요한 뭐 주민분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같이 뭐 게시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런 그 구비를 구축하면서 이제 사후 관리가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만들긴 했는데 그냥 아무 효용성이 없는 그런 그 시설이 아니라 사후에 어떤 사후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예산이 단순히 그 사용되어지고 그냥 사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걸 다른 곳에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부분들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조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액은 458억 1,830만 1천원으로 13억 696만 6천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9,001만 7천원이 증액된 2,117억 4,0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62억 8,305만 1천원이 증액된 1,646억 1,54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회계는 13억 696만 6천원이 증액된 471억 2,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5쪽 및 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긴급 편성 등의 사유로 교통기획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정 예산안 중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한시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한시 지원이 기준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딱 기간만으로 딱 정해서 지금 언제까지만으로 정해져 있는지, 혹은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어떤 기준치 이하 이상의 어떤 운영 수익이 모자라거나 할 때는 또 다시 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나 그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침이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2회로 끝나는 걸로 그냥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 지원이 이번에 정해진 지원이 끝난 후에도 어떤 기준치 이하가 되면 다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부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기획과장 이무효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하는 건 한시적 지원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시작이 돼서 2019년하고 2021년 대비 이제 판매 수수료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한 6억 가까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 때는 한 2억 3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손실액이 이제 한 3억 3천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한 5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 해가지고 경기도 이제 한 24개 터미널이 있는 시군 중에 21개 터미널이 이제 30% 해가지고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고요. 손실액이 58%에 이르고 또 시민의 공공성, 공익성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납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만약에 같은 이유로 비슷한 손실액이 유지된다면 또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상황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한시년으로 돼 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요거는 한시로 이제 끝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타 지자체 대구였죠.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벗기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는 또 지금
약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추세도 있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예산 구성을 보니까 12가 70%예요. 네. 그러니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비는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네, 김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교통계획과 과장님, 그 택시 노후 영상 기록 장치라는 게 그 블랙박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 계시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 보니까 지금도 시행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지금 몇 대 정도가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택시 이제 영상 기록 장치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택시 그 업체 그 블랙박스 이렇게 노후 블랙박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대당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20%가 되고 시비가 30%하고 자부담률이 이제 50%였고 자부담률이 한 15만 원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도내 전 시군이 이제 그 자부담률을 50%에서 20%로 이렇게 좀 하향하는 그런 그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일부는 이제 40%까지 이제 10%까지 이렇게 조정하는 시군도 이렇게 한 8개 시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 이렇게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몇 퍼센트 진행이 된 겁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당초에 그 자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그 신청 인원이 이렇게 조금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자부담률을 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청 연령이 이제 신청 자수가 이제 당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법인하고 그 개인 택시가 한 1,366대 이렇게 정도 1,400여 대 되는데요. 신청 대수는 한 6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법인만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택시가 이제 신청자 수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거는 명시효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택시 운송업계가 지금 많이 지금 힘든 부분도 지금 현 상황인데 그 지금 관내 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 전체 택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합쳐서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은 예 저기 그 법인 총 1,366대고요. 법인 택시가 489대, 개인 택시가 877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면적으로 전체 다 지금 그 진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360대 전부 다 할 겁니다. 예. 예, 그래도 좀 더 제가 이제 질의드린 이유는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현장 그 집행부 쪽과 시민들과 중간에 그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아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통해서 그 블랙박스 교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런 사업들을 좀 택시 그 법인이라든가 개인 택시 하는 그 조합에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시민안전과 과장님. 예,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 지금 사망자, 부상자가 한 명씩 지금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망자분한테는 좀 2천만 원 그리고 부상자분은 이제 1,000만 원 그렇게 이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시에서 정책은 없을까요? 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현장에 가보긴 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관장님, 요번에 그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지금 한파 대책에 관련된 지금 대비 그 추경 예산으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으로 지금 잡고 있고.
지금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 한파 대책에 관련된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 한파 대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뭐 이렇게 핫팩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너무 소규모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좀 미비해서 요번에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담요 쪽으로 해서 그 복지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의회에서 추경에 세워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급되는 게 지금 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 핫팩 같은 거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에 저희가 이제 핫팩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이제 약간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별로 없고 또 그 받으시는 분들도 한정돼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로 해서 조금 사업의 효과를 높이자 해서 이제 저희 담요 쪽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핫팩에서 담요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기초수급자나 차세대 계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거든요. 이런 날씨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난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저 일부 제가 현장에 또 가보면 거의 그 아끼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스토브라든가 아니면 전기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좀 편성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담요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한파 대비해서 이제 그 동절기 한파에 필요한 담요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연료비 이런 부분들은 복지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파에 대비한 담요 쪽으로 한 거고요. 복지 쪽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든 같이 연동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과별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숨이 차네요. 예, 호흡이 예. 예. 예, 주차관리과 과장님. 예. 그 경기도청 그 북부청사에 그 주차장 그 조성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내년 23년 2월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79%, 80% 현재 그 공사 공중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내년도 2023년 2월에 그럼 준공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총 면은 그럼 116면이 맞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좀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계획된 진행된 사업에 대비했을 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경기 북부청 그 지하공사 조성 사업이 당초에 비해서 한 19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우회도로 개설하고 청사 도로를 폐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그 대책이 안 세워갖고 한 4개월 정도가 좀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동측 상가 쪽에 그 연결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그게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6개월 정도 공기를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급 자재 수급 같은 걸 불균형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광급 자재를 구입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게 한 4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 여름에 우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이 토목공사다 보니까 집안 붕괴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이게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 해가지고 연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준공이 돼서 시민분들이 그쪽 보니까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권도 많이 지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번 주차장 준공을 통해서 좀 시민들이 금호동이죠. 금호동 지역에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건설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었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건설 변경이 설계 변경이 들어간 겁니까? 이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동측 출입구가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그저 공사 어느 정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그 부분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토목공사 쪽으로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들이드리는 게 처음에 그 설계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못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설계하면서 추가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처음 설계할 때 왜 그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예, 당초에는 그 지금 옛날에 금호 사우나 그 입구 그쪽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그쪽은 한쪽만 그 출입구가 돼 있었는데 그 반대편 쪽이겠죠. 거기만 나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는 그 상가 쪽에서도 그쪽에 한쪽으로만 통로를 만들면은 자기네 쪽에 상가가 좀 죽으니까 그 부분도 좀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처음엔 설계 안 들어갔던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작년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그 추가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는 이 추가 예산 물론 그 뭐 민원된 내용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의 그 미비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가 예산이 좀 더 들었던 부분들을 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시민의 어떤 혈세가 좀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설계 관련된 처음 그 작업부터 시작할 때 좀 이런 추가적인 어떤 그 소요가 되지 않도록 좀 그 집행부 쪽에서도 과장님 이하 그 집행부 쪽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진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함이 큽니다. 교회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이번에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이제 디젤 자동차 사용이 불가해졌다라는 것이 이번 진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좀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철도연구원에서 당초에는 디젤 동차로 하는 걸로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 수명이 한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디젤 기관차를 앞에도 디젤 기관을 달고 뒤 후미에도 달고 해서 회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철도 안전에 관한 규칙을 지금 철도연구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구두로 들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내년 4월이나 6월 이때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착수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대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그 교회선이 이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그것도 상반기일까요? 한 2023년 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선이 운영을 재개한다는 것은 확정이 난 것인가요? 재개하는 건 일단 그 확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설계가 거의 신호 체계 빼고는 완성이 됐거든요. 설계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 경기도 그다음에 그 철도공사 같이 해서 그 협약을 했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경기도청 부부청 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시민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공사에 대한 피로 누적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연기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연장되고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신곡동 쪽의 민원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 주차장 왜 그렇게 늦어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납득은 하시고요. 차라리 뭐 전화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면 또 제가 답변을 또 대신 드리고 그러는 게 차라리 다행인데, 그냥 현장에 나가서 지나가시다가 저 사람 시의원이래 그러면 달려와서 물어보세요. 나 여기 어디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여기 공사 왜 이렇게 안 끝나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이렇게 주민분들과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그 공사 구간이나 공사장 주변에서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고지해 놓은 안내판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를 제가 요즘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놔서 우리 집 바로 아파트에 지금 도로도 폐쇄돼 있고 또 버스 노선도 일부 좀 변경된 노선으로 하니까 1년 이상 또 늦어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적절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탁의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 무슨 말 충분히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뭐 아까 얘기했던 주변 아파트나 아니면 뭐 저희가 그 프랜카드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최소한 그 공사를 2월 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좀 뭐 홍보 프랜카드라도 좀 거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128억 6,329만 5천 원 감액한 692억 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9억 4,181만 3천 원 감액된 993억 8,9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대비 7,851만 8천 원 감액한 301억 8,8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캠프 라가디아 공원부지 대체 취득비 및 도시개발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8억 7천만 원 감액한 555억 4,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르 정잣말 도시개발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70만 5천 원 증액된 136억 5,9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캠프 라가디아 도시개발사업 용지 매각 수입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요. 예, 균형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캠프 라가디아 지금 5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1억 3천만 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공원 조성하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미매각한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2필지 예산 지금 감정액이 6억 7,500만 원인데요. 기존의 집행 잔액을 4억여 원을 제외한 1억 3천만 원을 세워서 그 2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내년도 23억 4천만 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라가디아 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0쪽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자를 6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라가디아 공업지 용지매각대금 800억 원 중에 50%는 용지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제 지급을 하고 잔여 대금 2020년도에 지급하기로 해서 이제 22년도 본 예산에 사실 세워놨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그 전년도 2021년에 전액이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민간사업자 대주단에서 그때 당시 1년 땡겨가지고 전액 납부 요구한 사유는 뭐였나요? 제가 미처 전년도 일어난 일이라 파악은 다 못했는데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럼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 계상액은 405억 1,15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4,418만 8천 원보다 6.7%가 증가된 25억 6,74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 84억 768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응,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헌혈 활성화 사업 등으로 기정액 88억 4,815만 2천 원보다 4.9% 감소된 4억 4,04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과의 예산 요구액은 250억 6,772만 5천 원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으로 기정액 219억 7,425만 4천 원보다 14%가 증가된 30억 9,34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예산 요구액은 55억 9,157만 2천 원으로 동부보건 민원 서비스 향상,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기정액 56억 2,470만 1천 원보다 0.59%가 감소된 3,312만 9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 요구액은 14억 4,461만 8천 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 활동 지원,
인력 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14억 9,708만 1천 원보다 3.5%가 감소된 5,246만 3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예, 그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재유행한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지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뭐 소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서 보건관리과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이 지금 앞으로 이제 뭐 7차 대유행이 12월이나 그 정도에 다시 유행이 있을 거라고 일단 중대본이나 질병청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동절기 그 예방 접종, 특히 그 고감염 그 감염 위험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동절기 예방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그 의정부 관내에 지금 고위험군이 몇 명 정도 지금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동절기 예방 접종은 6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다음에 뭐 정신건강시설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60세 이상인 분이 이제 저희 그 46만 중에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분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그 감염 이제 확진이나 최종 접종에서 90일 일이 지난 분들은 다 동절기 예방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위험군이 의정부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신지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에 관련된 지금 이제 그 아동들, 그 유아 아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약자분들 굉장히 위험군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건소 쪽에서도 각별하게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한 2억 4천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실시간으로 어떻든 계속 확인하시고 의회 쪽과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 보건관리과 과장님이네요. 과장님, 그 지금 의정부 올해 2022년 그 헌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가 지금 하셨죠? 한 4만 명 정도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만 명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건가요? 예, 그렇게 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 그 뭐 연령층까지 확인이 됐나요? 헌혈하시는 연령층이?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한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헌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응급 의료 환자들에 대해서 수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도 함께 독려를 하셔서 이런 필요한 현장에서 그 혈액이 부족해서 뭐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많은 그 협조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잡았던 게 지금 그 추경이 지금 1억 2천인데요. 지금 이게 그 중에 지금 예산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 온누리 상품권. 예, 원래 이제 본 예산에 1억 5천 정도 해서 헌혈 증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했는데 상반기 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추진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추진하면서 나머지 이제 잔액은 삭감하고 3천만 원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온누리 상품권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지금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지금 내년부터 진행 중이죠. 이제 한의사 분 예, 올해까지는 지금 아직 못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기관제 근로자로서 계약이 1년 예, 예. 기간인가요? 네네. 예. 그러면 한의사부는 어떻게 이제 공고가 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고시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자를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바로 뭐 한의대를 졸업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의과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실습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의정부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좀 노련한 분들로 해서 꼭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우려의 좀 시민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한의대를 졸업하거나 좀 한의대도 전문대학원이 있나요? 한의전이 그렇지는 없죠? 않습니다. 한의대는 예. 그래서 한의대를 막 졸업한 분들이 여기 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반드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그 유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줄 수 있겠죠, 과장님? 예. 예, 소장님도 그렇게 검토해 줄 수 있으시겠죠?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봉이 거의 뭐 1억 정도 되니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습의 현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올해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좀 의정부 관내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난임 부부의 지금 성공률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24% 정도 되는데 예. 내년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이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면 굉장히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지금 가임됐던 여성들, 불임이나 난임됐던 그 부부들 중에 몇 퍼센트, 24%인데 몇 명 정도가 지금 임신이 된 겁니까? 한 180분 정도가 이제 되신 건데요. 이제 또 그분 중에 또 일부만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이제 잘 반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추후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편안할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난임에 대한 그 시술 성공률들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아기를 원하는 그런 부부들이 좀 더 성공해서 의정부 내에서도 좀 이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맑은물 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5번구 도시건설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973억 6,0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1,112억 9,649만 2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997만 3천 원이 감액된 139억 3,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된 480억 2,026만 5천 원으로 맑은물 운영과는 상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5억 2,342만 6천 원의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과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 등 사업의 집행잔액과 연내 추가 반환 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예산을 22억 5,83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7,54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4억 증액된 493억 3,990만 7천 원으로 맑은물 운영과는 하수도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 3억 262만 3천 원의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36억 5,51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업 집행 잔액으로 10억 68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2,78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4항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가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89쪽에 첨부된 조서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수도과 과장님, 예, 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LH 측과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 중간에 LH 쪽에서 취소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LH하고 저희가 소송을 해서 당초에 덕소 정수장 원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패소를 해서 반환을 해줬고, 나머지 LH에서는 그거와 더불어 저희가 옛날에 명칭이 틀린 시설 분담금까지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정당하게 부과한 걸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은 반환을 안 해주고 덕소 정수장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LH 측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 대한 이제 패소가 됐는데 그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준비가 안 됐던 건가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반환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덕소 정수장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납부했던 거 반환 받은 거를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파악이 안 돼서 그 계속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작년 21년 11월 달에 패소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왜냐하면 뭐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어떤 소송 비용, 소송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만 그 사정 관리만 잘했더라도 뭐 소송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요 사항들은 좀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주요 사항들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수과 과장님, 예, 지금 장암 상계지구 하수 위탁 지금 처리 비용이 저 이번에도 추경으로 좀 금액이 들어가죠? 예, 한 3억 6천인가요? 예, 지금 요번에 반납하는 게 이제 3,6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요. 이게
상계 장암지구는 수락 리버시티가 저기 서울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도를 다 서울에서 처리를 하면서 그 처리에 대한 그 위탁 처리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이제 멀리 떨어진 격오지 지역이잖아요. 수락 리버시티 1단지, 2단지가요. 그래서 그 시민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관할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불편 사항들을 뭐 접수했을 때 하수관이 뭐 누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관로가 뭐 막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정부 관할은 하긴 하겠지만 그죠, 위탁된 것만큼 그 부분에서 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주민분들이 좀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의정부시 송산 16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시된 이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에 그 밤늦게 뭐 폭우까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굉장히 민원이 폭주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신곡동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단 그 원인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에 물이 차고 했던 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백병원 사거리인데요. 그게 밤 늦은 시간에 기온도 내려가고 비도 갑작스럽게 내려서 아마도 그 지난 폭우 때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 배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혔을 수도 있지만 거기 지역 자체가 좀 이렇게 내려와서 그 기울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배수구가 조금만 막히면 그렇게 언제든 그 물이 가득,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거의 잠길 정도더라고요. 보내주신 사진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용역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그 제가 요거 침수 예방 사업에서 혹시라도 뭐 여력이 있다면 또 겨울 지나면서 겨울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예방 쪽으로 한번 다녀가 보시고 그 단기적으로라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로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배수 뭐 물바지 같은 데는 거기에 이제 도로가랑 서로 치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구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4,976만 2천 원을 감액 41억 3,2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사업소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448만 1천 원을 증액한 1,342억 4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쪽부터 246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등 966만 2천 원을 증액 12억 7,0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16억 5,58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63억 2,1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수거, 민간 위탁금 등 14억 5,03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632억 3,2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가금 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96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40억 4,8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과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1억 7,37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89억 6,2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응급복구 비용 등 25억 5,24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2억 3,7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기후에너지과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 지연 등에 따라 당초 추가 경정 예산 계상액 대비 10억 9,973만 3천 원을 감액한 252억 8,5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소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추가 비용 확보 필요에 따라 당초 추가 경정 예산 계상액 대비 6천만 원을 증액한 632억 9,2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조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예, 그 열정적인 일에 항상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현재 65대에서 55대로 지금 일단 일부 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의정부 관내 전면 확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린이 통학 차량 경유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24대고요. 현재 등록 대수 비율에서 75대가 저희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5%가 전환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내년도면은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될 수 있겠네요. 차량이 뭐 많지가 않아서. 차량이 많지는 않아서 해당 대상, 그러니까 뭐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 차량들, 그리고 새로 신차로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 대상이 아닌 경우 있고요. 대상이 되는 경우들은 이제 내년 4등급까지 확대가 되니까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그 차량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저 아이들이 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이 좀 중형차잖아요. 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거라 그럴까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경유차들이 많고 좀 이렇게 정차돼 있다 보면은 그 경유차 배기가스들이 나오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에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신생에너지 그 주택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연속 사업으로 예. 계속 합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 행감 때인가요?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실효성이 좀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열 에너지는 이제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동시에 전국 동시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일찍 조기에 마감이 되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뭐 계속 하던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현장에서 좀 사용하고 계시는 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가 좀 큰가요? 그 현장에서는 일반 어떤가요? 베란다형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서 만족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조기에 이게 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선착순 마감인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뭐 현장에서 뭐 시민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히 이제 주택가, 아파트는 좀 제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좀 예, 계속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녹지 산림과 과장님. 예, 지금 장암 수목원 조성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내년도 그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차, 2차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그 조성 사업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요. 예. 1차 4개년 동안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 그 소장님께서 저희가 정담회 할 때, 의원 정담회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조감도나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약간 이제 그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적된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나을 것 같네요. 과장님보다는요. 예. 그 장암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소장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가 종료 시점은 한 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중간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변동 사항에 따라 좀 공기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테마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뭐 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수목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에서도 시민들도 아마 반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크든 작든 뭐 이런 의정부에는 이런 수목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접근 가능성이 되겠죠. 시민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중랑천 쪽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롯데캐슬 뒤쪽이 아닌 앞부분은 좀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상당히 제한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랑천 일대로 뭐 도로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은 유도할 수 있는 이제 인도길로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조감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 수목원이긴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약간 둘레길 같은 이제 모양새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그 모양새가 되는 겁니까? 예, 뭐 이제 수목원이다, 둘레길이다, 뭐 정의할 수 있는 딱 기준은 사실 없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한 수목원들이 거의 잘 되고 투입 대비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을 살리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뭐 둘레길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별로 구간별로 포인트를 줘서 그거보다는 좀 향상된 이런 거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뭐 따로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레길 주변으로 어차피 이제 인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데크 시설이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나오진 않. 예,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일반 그 자연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숲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고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어떤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로는 단위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데크로 깔끔하게 이제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뭐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좀 시민분들에게 좋은 그 심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 많은 분들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 4,128억 472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4,012억 6,232만 5천 원보다 2.88% 증가된 115억 4,239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187억 1,453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2,289억 4,562만 7천 원보다 4.47% 감소된 102억 3,109만 1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개수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